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우선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셔서 이 시기까지 공부하게 되신 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필답형 아마 다들 잘 쳤으리라 믿고요. 지금 작업형을 앞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마 작업형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형 공부 방법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형에 동영상이 없다는 말씀하고요. 사진 자료가 없다. 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작업형의 시험에서 제공되는 동영상과 사진은 절대로 유출이 되면 안 돼요. 작업형의 문제와 답도 유출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공부를 하실 때는요. 영상이나 옆에 사진이 있다면 내가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에 의지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건데요. 사실은 교재 사진도 잘 안 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시험을 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응시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직접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섣불리 사진을 실었는데요. 시험의 영상과 사진과 맞지 않다면 되려 더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수강생들께 작업형의 가장 큰 유의사항으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동영상을 보지 말고 답을 적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을 보게 되면 함정에 빠져서 문제가 묻고 있는 걸 다른 문제로 착각을 해서 답을 적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작업형 시험을 치셔도 필답형과 같은 시험지는 주어집니다. 90%의 문제는 문제를 읽으시면 답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형 시험은요. 1대1 PC로 시험을 칩니다. 컴퓨터가 1대1로 주어지고요. 전체에서 영상을 틀어주고 내가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에서 영상을 재생을 하시더라도요. 영상을 보지 않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묻는 걸 파악하셔서 답을 적을 수 있다면 이게 답입니다.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두 문제만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치실 때는요.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건 다 답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만 남겨두시고 그 영상만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다시 돌리는데요.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죠? 그러면 감독하시는 분께 제가 잘 못하겠는데 영상을 좀 돌려주십시오 하면 이런 도움은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출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밀폐 공간입니다. 이 조그만한 뚜껑을 열고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건 앞에 잠시만 보여줍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어디를 보여주냐면 아닙니다. 가스통이요 넘어져 있어요. 정리정돈이 안 되고 가스통이 넘어져 있고요. 용접을 합니다. 불꽃에 가스통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나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요. 영상 화면은 계속해서 가스통을 반복적으로 비춰줍니다. 문제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밀폐 공간 작업 시의 핵심 위험 요인을 적으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문제는 밀폐 공간의 위험 요인을 물었으니까요. 제일 위험한 건 뭡니까?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답이 됩니다. 근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이걸로 적었습니다.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최근 들어 영상이 답을 적는 데 도움을 주는 영상보다는 함정이 있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상을 보지 않고 답을 적으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 사진이나 영상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동일하다면 문제에서 묻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내가 봤던 사진이 나오면 사진과 답을 암기를 해요.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이 사진이 나오면 답이 이거다. 이러한 오류를 자꾸만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업형 시험이지만 영상과 사진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옆에 사진이 있다면 자꾸만 사진에 의존을 해서 답을 암기하시거든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답을 유출할 수 있게끔 시험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45점이 달려 있습니다. 필답형에서 내가 40점을 받았죠. 20점만 받아도 합격하지만 떨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업형 대비를 철저히 안 하신 거예요. 필답형 잘 쳤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필답형에서 점수를 채 20점도 안 받으셨습니다. 작업형에서 44점을 받으시고도 합격이 됩니다. 이렇게 필답형의 점수가 우수하다고 합격이 아니고요. 작업형에도 절반의 점수가 달려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포기해서도 아니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똑같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가 더 반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가, 이게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합격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필기 때 봤죠. 필답형 때 봤죠. 요거를 작업형까지 그대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눈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외워서 익혀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보던 거랑 다른 자료를 본다, 그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암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타 교재, 그 다음에 법을 다 찾아보셔요. 그 다음에 다른 카페의 자료 이런 걸 분석하셔서 여기 답은 이거고 이건데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십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 교재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제 교재로 공부를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눈에 익었던 교재를 보시고요. 교재에 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와 정답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요. 저자들마다 또는 이거를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마다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 차이는 있지만 자료가 틀려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 2점 감점은 당해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한 3점 정도는 오류 때문에 포기하겠다 생각하셔도 자료를 믿고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찾는 시간에, 다른 자료랑 비교하는 시간에 2번, 3번 더 보는 것이 합격하는 방법이다라고 그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똑같은 일주일이거든요. 찾고 있는 시간에 뭐 하시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야 점수를 받고 합격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다 따로 떼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유형별 묶어서 공부하세요. 유형별로. 좀 문제를요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답형에서 공부한 걸 필답형에서 암기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지금 일주일 만에 암기해야 되는 게 보호구까지 들어와서 너무 많아요.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머리는 감각 차단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것도 하기가 싫고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필답형에서 공부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보고요. 자, 뒤에 보면 기출 문제가 있고 교재 앞에는 과목별, 파트별 문제를 묶어놨습니다. 파트별 묶어놨는 건 기출에 있는 유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만 빼고 들어있기 때문에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파트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예를 들어 기계에서 35문제가 있다. 그죠? 보시면서요. 1번, 2번 보시면서 필답형에서 내가 정확하게 공부된 건 동그라미 하십시오. 다시 안 봐도 됩니다. 그죠? 안 되어 있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우선은 안 되어 있는 걸 되게끔 만드시고요. 그전에는 알고 있는 것부터 정확하게. 그래서 항상 공부는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하시고요. 비슷한 걸 좀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머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아, 이제 이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세 번째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이런 유형은 답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묶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답형에서 외웠던 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한번 그죠?
조금 제껴둬도 되도록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계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계에서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계 점검 보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계 점검 보수를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전 기출에는 롤러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 컨베이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프레스가 있네요. 이거 따로 암기, 이거 따로 암기, 이거 따로 암기 하려면 너무 외울 게 많습니다. 근데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기계는 다 다르지만 문제가 묻는 핵심은 뭐냐면 기계를 점검 작업할 때의 위험 요인, 그죠? 기계 점검 작업할 때의 안전 작업 방법이에요. 또는 안전 대책입니다. 이게 공통이에요. 그래서 한 개를 딱 정리해버리면요. 기계마다 특징적인 부분만 내가 캐치를 하면 답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딱 하시고요. 기계의 기출 문제 보시면서 점검 작업은 다 떼버리세요. 한 개만 외우자. 그죠? 그리고 다시 기출을 보실 때 그 기계만의 특별한 부분은 그것만 딱 줄치셔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기계를 점검합니다. 전원을 켜고 점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전원 차단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보면서 전원을 차단했는지 안 했는지 내리는 게 보인다면 속 시원한데요. 안 보였을 경우 한번 생각할게요. 지금 이 기계가 돌아가는데요. 이물질이 하나 딱 걸렸어요. 작업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물질이 걸리면서 기계가 멈췄는데요. 작업자가 딱 와서 장갑을 낀 손으로 이물질을 딱 빼내요. 자, 만약에 전원을 차단했다면 이물질을 제거하더라도 기계는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원을 껐기 때문이죠. 근데 이물질을 빼내는 순간에 기계가 돌아가면서 손이 협착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계가 멈춘 건 전원 차단 때문에 멈춘 게 아니고요. 이물질이 끼어서 기계가 못 돌아가서 멈춘 거예요. 자,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순간에 기계가 돌아갔다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대책은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하라. 그죠? 요거하고 요게 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전원 차단하는 걸 깜빡하고요. 기계가 멈췄기 때문에. 그죠? 이때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터록 장치입니다. 인터록 장치는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멈췄잖아요. 사람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만약에 작업자가 전원 차단 안 했다면 이 기계에 인터록 장치가 있었다면요. 이물질을 빼내도 기계는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적극적인 답입니다. 전원을 안 돌아가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자, 한 개 적으시오, 두 개 적으시오 한다면 이게 답이 됩니다. 전원 차단하고 점검해라. 기계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는 반드시 방호 장치를 설치해서요. 손을 쑥 넣지 못해야 됩니다. 또는 이게 이제 가드가 이렇게 설치되었다면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수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꺼낼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계에 적합한 방호 장치가 있는가입니다. 그죠? 방호 장치가 덮개라면 덮개고요. 그 다음에 가드라면 가드고요. 그 다음에 방호 장치가 있었다면 이제 수공구를 활용하겠죠. 수공구 활용 이런 것도 되겠죠. 손으로 직접 안 넣어야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장갑을 꼈다면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이거 적극적인 답이 됩니다. 맨손이 더 좋죠. 이게 장갑, 특히나 면장갑은요. 기계가 움직이고 있다면 걸리면서 사고 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장갑 착용은 금지하고요. 공통사항입니다. 공통. 3가지 적어라 이상 나올 때는 이제 5, 6가지 물을 때 공통을 넣는데요. 작업 시작 전에 기계를 점검했다면, 작업하기 전에 기계를 점검했다면 안전장치가 똑바른가 뭐가 있는가 점검했다면 작업하다 이렇게 걸리는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안전교육입니다. 자, 점검 작업하기 전에 전원 차단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했다면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한 개 더 넣자면 작업 지휘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작업 지휘자를 배치했다면 작업 지휘자가 이렇게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휘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3가지는 가지수가 많을 때 어떤 데 넣어도 되는 공통사항이고요. 요 4가지 중에서 상황을 보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통사항으로요. 이런 게 참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계의 방호장치. 우리가 필답형에서 했지만 자주 나오는 기계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롤러기의 방호장치명은 뭐죠? 필답형에서도 요거 참 주의하라 그랬죠. 급정지 장치입니다. 롤러기만 급정지고요. 나머지 기계는 전부 다 비상정지예요. 급정지 장치를 갖고 있는 건 롤러기밖에 없다. 그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급정지 장치 설치 위치에 따른 구분이죠.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이 있습니다.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부터 1.8m. 이거를 이상 적으면 완전히 틀리죠. 너무 높으면 조작을 못해요. 밑이라야 됩니다. 손으로 누르는 거 그죠?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복부는 배에서부터 허리까지 0.8 이상 1.1 이내고요. 무릎은 괄호가 하나라면 0.6m 이내입니다. 그런데 괄호 이상, 괄호 이내일 때는요. 0.4m 이상, 0.6m 이내. 이건 노동부 고시가 그죠? 각각 달라서인데요. 둘 다 맞습니다. 그죠? 틀리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답형에도 참 잘 나왔죠. 계산 문제인데요. 모든 회전하는 기계의 회전 속도 공식 암책하겠습니다. 롤러기뿐만 아니라 연삭기도 마찬가지다. 그죠? 자, 회전하는 기계의 표면 속도, 회전 속도 공식이죠. V는 할 때요. V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1000분의 파이 dn에서 요 직경의 단위가 밀리미터라야 된다. 이거 그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롤러기에서 공식이 한 개 더 있었거든요. 표면 속도. 그죠? 계산하는 건데요. 속도가 느릴 때죠. 30 미만일 때는 파이 d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속도가 30 이상 빠를 때는요.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이다. 요거 그죠?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 롤러기 다음으로 또 프레스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됐는데요. 프레스 방호 장치부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는 방호 장치가 일단 광전자식 있죠. 그죠? 요 기호를 묻는 게 한두 번 출제되었는데요. A-1이 있고 A-2가 있습니다. A-1은 급정지 장치를 가져요.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건 A-1입니다. 광전자식에서 A-2는 급정지 기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 조작식은 B인데요. B-1은 유공합 밸브입니다. B-2는 전기 버튼식이고요. 가드식은 C, 손쳐내기식 D, 수인식 E. 그죠? 이런 종류가 있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필답형 중요인데 작업형까지 출제됩니다. 프레스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그죠? 일행정 1정지식, 크랭크 프레스죠. 기계식 프레스에 쓸 수 있는 건 양수 조작식과 게이트 가드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길이는 40mm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길이는 길어야 되고요. 분당 왕복수입니다. SPM은 120 이하.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야 됩니다. 속도 느린 거다 그랬죠. 그죠? 속도가 느린 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사람 손으로 하나씩 공급하는데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고 난다 그랬습니다. 손쳐내기식, 수인식. 행정 길이는 40mm 이상, SPM은 120 이하에서 사용합니다. 자, 슬라이드가 작동 중에 정지한다. 요거는 급정지 장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급정지 장치를 가지는 건 두 가지죠. 광전자식과 양수 조작식이 있습니다. 마찰식 프레스죠. 요거는 전자 프레스입니다. 그죠? 전자 프레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크랭크식 프레스, 이거는 기계 프레스죠. 기계 프레스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광전자식이다. 요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양수기동식에서 방호장치 안전거리 계산하는 거 필답형도 나왔는데요. 작업형도 출제되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광전자식은 양수조작식하고 동일하잖아요. 안전거리 공식이 동일합니다. 그죠? 설치할 때 안전장치 급정지 시간이 5ms입니다. ms는 1000분의 1초잖아요. 다시 말하면 1000분의 5초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안전거리를 계산하라, 밀리미터로 구하라 했습니다. 자, 광전자식하고 양수조작식은요. 안전거리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초다. 이렇게 단위를 넣어서 암기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60 곱하기 5ms를 초로 고쳐야 됩니다. 1000분의 5 초다. 그죠? 0.8cm죠. 밀리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을 곱해서 8mm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면 크랭크식 프레스의 양수 기동식. 요거는 공식이 달랐잖아요. 그죠?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프레스 작동 후 작업 전까지 도달 시간이 0.6초라고 나왔습니다.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를 계산하라. 그죠? 공식 암기해 볼게요. DM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TM인데요. TM은 뭐다? 미리세컨드, 1000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요. DM 뭐는 단위 양수기동식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1000분의 1초다. 이렇게 단위 넣어서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1.6 곱하기 0.6초잖아요. 초가 미리세컨드로 가면은 이게 단위가 크고 작은 걸로 바뀌니까 반대로 천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960 단위는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자, 요거 위에도 양수 기동식 안전거리 공식 하나가 더 있죠. 클러치 개수하고요. 매분 행정수는 SPM입니다. 요 두 개가 주어질 땐 여기 넣어야 됩니다. 자, 밀리미터는 1.6 곱하기 클러치 개소수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었습니다. 곱하기 SPM분의 6만입니다. 요 공식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스에서 U자형 덮개는 어떨 때 설치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간혹도 프레스 기출에 있어서요 나오는데요. 예제 한번 볼게요. 작업자가 실수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다쳤어요. 협착되었다. 그죠? 이게 뭐냐면 프레스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작동하는 페달이 있는데요. 밟아야 될 때가 아니라 손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잘못해서 밟아버린 거예요. 슬라이드가 내려오면서 손이 끼었습니다. 그죠? 이때 이 잘못해서 실수로 밟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물건이 떨어지면 오조작되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페달 위에 페달이 U자잖아요. 이렇게 생겨요. 밑으로 눌리지 않게 두께가 딱 돼 있습니다. 뭐가 떨어져도 페달이 눌리지 않도록. 이게 뭐냐면 U자형 덮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밑에 간격은 이왕에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보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잘 출제되는 게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의 방호장치도 필답형에 중요했죠.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상정지장치인데요. 이 방호장치를 작업형에서 공부하실 때는 무턱대고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동영상에 가장 필요한 방호장치부터 우선으로 적으셔야 돼요. 하나를 적으시오 이럴 때 해당이 되지 않는 걸 적는 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위험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키는 게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 등의 방지장치는 화물이나 운반구가 이탈하거나 그죠? 이 화물이 위치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거꾸로 운전하는 역주행 요거를 방지하는 장치고요. 세 번째 덮개나 울은 컨베이어 위에 있는 화물이 떨어져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낙하나 비대 위험이 있을 때요. 요거를 막아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컨베이어 방호 장치는 세 개지만 동영상에서 신체가 협착된다면 비상정지, 물건이 떨어진다면 덮개나 울 이렇게 화면에 적합한 방호 장치를 적어주시는 게 핵심이고요. 기타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건널다리입니다. 정지했는 거 말고요. 운전하고 있는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갈 때요. 이게 지금 막 움직이는데 일로 근로자 넘어가면 너무 위험하죠. 건너가는 건널목 같은 건널다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이 있어야 되고요. 발판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건널다리고요. 스토퍼는 동일선상에 컨베이어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요. 이때 충돌을 대비하기 위하여 스토퍼를 설치합니다. 자, 기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컨베이어뿐만 아니라 전부 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을 합니다. 화물의 낙하다라고 딱 정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때 낙하 위험 방지 조치 두 가지입니다. 자, 낙하 위험이 있을 때는 덮개, 울입니다. 이걸 비상정지장치나 이탈 방지장치 적으면 답은 받지 못합니다. 점수는요. 자, 두 번째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협착되었을 때 필요한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죠. 이것도 덮개나 울이나 이탈 방지장치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호장치 필요한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잘 나오는 게 연삭기입니다. 일단 연삭기의 대표적인 방호장치는 덮개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숫돌 직경이 5cm 이상 되는 것부터 덮개를 설치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덮개는 뭘 하는 건가 하면요. 숫돌에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덮개를 방호장치로 적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크레스트 작업대인데요. 요거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덮개는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작업을 하는 부분 이 숫돌 노출시키고 나머지 다 덮어요. 그래서 이 숫돌에 접촉해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작업대는 요겁니다. 그죠? 워크레스트인데요. 힘있게 재료를 딱 고정해 줘야 돼요. 빠른 속도로 연삭기가 회전하는데 재료를 대충 잡다가는 말려 들어가면서 부러져서 작업자에게 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워크레스트 작업대는요. 재료의 튕김입니다. 그죠? 재료를 대충 잡고 있다가 재료에 작업자가 맞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재료를 고정하는 작업대를 설치합니다. 이때 작업대하고 숫돌은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워요. 1에서 3. 그 다음에 숫돌하고 덮개는 3에서 시작해서 1 뒤에 공을 붙여서 3에서 10mm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 비산 방지판은 여기다가 투명으로 된 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나오는 그저 비산되는 먼지가 판에 부딪혀서 아래로 떨어지고 작업자 눈이나 얼굴에 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삭분해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탁상용 연삭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강 연마 작업 중 환봉이 튀어 발생했습니다. 기인물이 무엇입니까? 뒤에서 기인물 설명이 나오는데요. 기인물은 기계 명칭을 그대로 적으시면 이건 뭐냐면 기인물이에요. 기계에 사고를 일으킨 세부 명칭을 적어주시잖아요. 여기에 부딪혀서 사고 났다. 요거는 보통 가해물입니다. 그죠? 세부 명칭은 가해물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탁상용 연삭기 작업이기 때문에 기인물은 탁상용 연삭기고요. 환봉이 튀어서 맞았다면 가해물은 환봉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연삭분의 비례, 연삭하는 먼지가 날아오는 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 방호장치라고 해서 무조건 덮개 아니잖아요. 그죠? 연삭분이 날아오지 못하게 하는 건 투명 비산 방지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덮개의 노출 각도는 우리 필답형에서도 중요했죠. 근데 이게 또 간혹 또 작업형에도 영향 줄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게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탁상용에서 상부를 사용할 때는 60도 이내죠. 노출한다는 건 숫돌이 많이 노출되면 위험하니까요. 가급적 노출이 적어야 됩니다. 그죠? 수평면 이하에서 작업할 때는 아래쪽으로 좀 넓게 돼야 이하 작업하니까 125도까지 노출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80도였거든요. 주축면 위로 65도였는데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다시 말하면 50m/s 이하니까요. 이거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죠? 속도가 느리니까 노출을 조금 더 해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너무 노출되는 게 적으면 작업이 또 불편하잖아요. 90도까지입니다. 이때 주축면 위로는 50도 노출 가능합니다. 이 두 개 비교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자형 두 가지, 절단기 평면형은 150도, 둥근 거 두 가지, 휴대용 원통형 180도 이내가 되는데요. 자, 그림에서 아마 요거 상부 작업하는 거 수평면 이하는 125도까지 노출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80도였죠. 주축면 위로 65도였거든요. 근데 요겁니다. 그죠? 속도가 초당 50m 이하일 때는 조금 더 노출해도 돼요. 속도가 느리니까 90도인데요. 주축면 위로 50도입니다. 요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기 평면형 150도. 그 다음에 네,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 이렇게 둥근 건 180도인데 여기서도 180도잖아요. 주축면의 위로는 60도다. 요것까지도 한번 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삭기 작업할 때 안전대책 필답형에서도 공부 많이 했죠. 그죠? 일단 연삭기의 방호장치를 그냥 적으라 하면 덮개입니다. 그죠? 작업하기 전에는 몇 분?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하고는 3분 이상 시운전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사용할 수 있는 회전 속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건 금지합니다. 그죠? 이 정도 적어주시고요. 작업자는 숫돌을 정면에 쓰는 거 위험해서 숫돌 측면에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도 한번 볼게요. 회전 속도, 그죠? 너무 빠를 때 또는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했을 때 해도 됩니다.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 숫돌 쓸 때도 파괴되고요. 측면을 쓰면 안 되죠. 이 원주면 이게 써야 되는데 옆으로 갖다 대면 파괴됩니다.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도 파괴가 일어나고요.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인데요. 플랜지는 양옆에서 숫돌을 딱 잡아서 회전시키는 거죠. 최소한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됐다. 그죠? 자, 필답형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요.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둥근 톱에서도 방호 장치가 두 가지 있었죠.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에서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를 두 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이거 적으셔야 돼요. 핵심적인 게 우선 답이 돼야 됩니다. 날 접촉 예방 장치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 해도 되고요. 톱날 접촉 방지 장치도 틀리지 않아요. 이 질문이 참 많은데요. 왜 이렇게 다 달리 적어놨습니까? 하면 시험에도 달리 나오지만 법하고요. 노동부 고시하고요.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적어도 틀리지는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날 접촉 예방 장치는 뭐냐면 역시나 둥근 톱의 톱날하고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반발 예방 장치는 뭐냐면요. 재료가 회전하는데 막 들어가다 잘리지는 않고 부러져서 자격자한테 튀어요. 그죠? 이것도 재료의 튕김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튕기는 재료의 작업자가 막는 사고를 막아주는 건 반발 예방 장치. 그죠? 동영상을 보고 적합한 방호 장치 적으라 하면은 어떤 상황인지 보고 적합한 장치를 적으셔야 되고요. 자, 두 가지 적으셔야 하면 반드시 이 두 개가 적극적인 답입니다. 근데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분할날 방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발톱이 있었다. 그죠? 자, 이것도요.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둥근 톱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치하고요. 보조장치 종류를 5가지 적으라 했습니다. 자, 아까는 날 접촉 예방장치였지만 톱날 접촉 예방장치, 이 덮개라고는 가급적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발 예방 장치 하면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를 풀을게요. 분할날, 반발 방지 롤러, 반발 방지 기구고요. 밀 때는 밀기 막대인데요. 작은 목재를 손으로 공급하면 다치니까 밀어주는 겁니다. 직각 정규는 직각을 맞춰주는 자 같은 거고요. 평행 조정기는 평행을 조정해 주는 거죠. 이런 건 보조 도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파트에서도 잘 나오고 기계에도 해당되는 양중기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필답형에서 달달달 암기하셨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중기의 종류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자, 크레인이죠.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하는 리프트는 짐을 싣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곤도라고요. 승강기는 최대 하중입니다. 사람 타는데 적재 하중 아니잖아요. 0.25톤 이상이다. 이거부터 다시 암기하시고요. 양중기의 방호 장치도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공통부터 한번 볼게요. 전부 다 있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공가 방지 장치.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 장치고요.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동 장치입니다. 다 있어요. 근데 특징 볼게요. 간이 리프트를 제외한 리프트, 다시 말하면 사람 타는 리프트다. 그죠? 요거는 제동장치 대신에 뭘 넣어라? 조작반 잠금장치. 세 가지는 다 들어가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승강기는 이렇게 네 가지 위에 세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죠? 최종 정지 스위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출입문 인터록, 속도 조절하는 속도 조절기가 추가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중기 부분에서요. 악천후시 조치, 이게 필답형도 잘 나왔지만 최근에 워낙 잘 출제되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람이 가장 적게 붑니다. 초당 10m, 10m/s를 초과할 때는요. 가장 적게 불 때 멈춰야 되는 건 완전히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설치하는 중이거나 수리나 점검한다고 일부를 풀었거나
해체하는 중일 때는요. 완전 조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붕괴 넘어진다. 그죠? 10m에서 정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할 때는 높은 데서 하는 건 일하지 마라. 운전 작업을 중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할게요. 바람이 초당 30m를 초과할 때는요. 옥외에 있는 주행하는 크레인, 달려가면서 물건을 매달아요.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 나고 차가 넘어집니다. 그죠?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하라 그랬고요. 바람이 초당 30m를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다음이다. 그죠? 요때는 옥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는 이상이 있는지 이상을 점검하라. 이상 유무 점검해야 되고요. 바람이 초당 35m를 넘어요. 이때는 붕괴되지 않도록 붕괴, 도개 방지 조치를 한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단골로 잘 출제되는 게 지게차죠. 요 지게차도 일단 필기에서 우리가 필답형에서 공부했던 걸 한번 정리한다면 새롭게 외워야 되는 게 조금 그죠? 머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게차 방호 장치입니다. 그죠? 첫 번째 헤드가드입니다. 요게 시험에는 방호 장치 중에 제일 잘 나오죠.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몇 배입니까? 2배 이상의 등 분포 정하중이죠. 골고루 분포되는 정하중에 견뎌야 되는데요. 2배 있는 게 4톤이 넘을 때는 몇 톤? 4톤으로 한다. 그죠?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합니다. 자, 이 헤드가드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운전자를 보호해요. 그죠? 운전자 보호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지게차가 있어요. 실어놨는 화물이 운전석으로 떨어져서 운전자가 맞았다. 헤드가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천정 위에요. 이렇게 가드를 설치해서 화물이 운전석으로 넘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백레스트는 백이 영어로 뭐냐면 등이잖아요. 레스트는 기대게 쉬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요. 마스트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백레스트가 딱 있다라고 할게요. 요까지 딱 짐을 실으면 백레스트가 뒤에서 기대주니까 짐이 안 넘어가잖아요. 백레스트가 없는 위에 짐을 실으면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넘어가서 사고 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어놨는 화물이 뒤쪽, 마스트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등판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백레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의 방호장치 한번 볼게요. 전조등, 후미등, 그죠? 앞에 불은 밝아야 됩니다. 7500 칸델라. 칸델라는 광도 단위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후진한다 경고만 주면 되죠. 2 칸델라 이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전벨트는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헤드가드에서만 시험에 현재 나왔습니다. 헤드가드는요. 상부 틀 각 개구의 개구다. 그죠? 폭이나 길이는 16cm 미만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헤드가드까지 높이인데요. 좌식, 앉아서 운전하는 헤드가드는 앉는 자리 상부에서부터 헤드가드까지 높이는 0.903m입니다. 입식이죠. 서서 운전하는 건 바닥에서부터 헤드가드까지 1.881m를 확보하라. 이게 한국 산업 표준이거든요. 표준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바뀌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안전 조건이죠. 필답형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지게차가 있다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실었는 화물의 무게 W라고 할게요. 자, 앞바퀴가 무게중심, 그죠? 화물 중심까지 거리를 A라고 하겠습니다. 차 자체 무게가 G고요. 앞바퀴에서 차 중심까지를 B라고 할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화물 측이고요. 차 측이에요. 차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되려면 화물 측이 커야 됩니까? 차 측이 커야 됩니까? 화물 측이 더 크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겠죠. 차 측이 커야 돼요.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같다가 아니라 차가 커야 안정적이다. 그죠? 그래서 W 곱하기 A보다는 G 곱하기 B가 커야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 작업할 때 안정도, 이것도 우리 필답형 암기에 있었잖아요. 차는 가만히 서 있는 하역보다는 달려가는 주행이 위험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작업입니다. 위험이 커진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차는요.
전후로 넘어진다는 건 완전 앞뒤니까 전복돼요. 좌우는 옆이에요. 이렇게 커브길을 갈 때 속도 내면 차가 옆으로 넘어지죠.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하여 갈 때 전후, 그 다음은 하여 갈 때 좌우, 주행할 때 전후, 주행할 때 좌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정도는 위험할수록 커져야 됩니다. 그죠? 4%, 6%, 8이 아니라 18% 그랬고요. 달려갈 때 좌우 안정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값 15 플러스 1.1 최고 속도의 1.1배 그랬죠. 1.1 곱하기 V 최고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 하시면요. 단위는 뭐다? 퍼센트. 요거 안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렇게 비탈길을 올라가잖아요. L이고 H다. 그죠? 요때 비탈길에 갈 때 지게차의 안정도는 L분의 H죠. 퍼센트 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합니다. 몇 퍼센트 이렇게 내는 거 필답형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전부 다 다시 봐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기계에서는 위험점이 또 잘 나옵니다. 요 위험점은요, 반드시 동영상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전부 다, 그죠? 동영상 보시고 꼭 답을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위험점을 정의하시오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시면 좋은데요. 세 개는 기계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프레스, 협착점이죠. 프레스는 슬라이드는 왕복 운동을 하고요. 재료를 넣는 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왕복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죠. 끼임점은 연삭기 그랬죠. 숫돌은 빠르게 회전하고요. 덮개는 고정되어 있죠. 꼭 연삭기가 아니라 회전부와 고정부라면 끼임점이죠. 화가 아니라 회다. 그죠? 기계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물림점은 롤러기 그랬죠. 롤러기는 둘 다가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적으실 때는 두 개의 회전체다. 그죠?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계별로 보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는 특징이 있죠. 절단점은 날이나 커터, 자르는 날이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가 아니라 날 자체에서 잘리잖아요. 운동하는 기계 자체의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요, 반드시 요 두 개는 그림 보셔야 됩니다. 영상의 그림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바퀴에 뭔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죠? 체인이나 벨트. 이게 걸쳐져 있을 때는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접선 물림점이고요. 회전 말림점은 바퀴가 회전하는 게 아니고요. 긴 축이 이렇게 회전해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렇게 축이 돌아갈 때 긴 게 회전할 때는 회전 말림점입니다.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작업 시작 전 점검은 반드시 꼼꼼하게 다 확인하시고요. 얼마 전에 아마 필답형 치르셔서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리프트, 곤도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나왔지만 작업형 나옵니다. 리프트는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고요.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곤도라는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줄을 그대로 봅니다. 와이로프, 매단줄이죠. 슬링 와이어 상태고요. 클러치 없다, 그죠? 방호장치, 브레이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왔던 건 다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것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이다. 그죠? 첫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우려되니까요. 올바른 자세나 복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는데요. 기억이 나신다면 특히나 위험물이 흩어져서 위험할 때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안경이나 이런 거 그죠? 이런 보호구 착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위험한 온도가 상승되어서 불이 나거나 습기에 의해 물하고 만나서 위험이 있는 중량물 취급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계기구를 쓴다면 하역 운반 기계의 사용 방법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화장치는 양중기보다 간단하게 화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기계가 작동하는가, 양화장치 작동 상태고요. 과부하 여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화장치에 제한하는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과부하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슬링, 매다는 슬링을 이용할 때는 슬링이나 와이어 슬링 자체의 상태에 문제가 없나 보고요. 훅이 붙어 있는 슬링, 와이어 슬링에 매달았는 상태입니다. 슬링, 와이어 슬링 자체 상태하고 요거를 매달았는 상태 두 개를 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